안녕하세요. 잔잔한 경제TV의 잔입니다. 4월 19일 2021년 월요일 4월 둘째 주 원유 선물시장 동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저번 주 한 주 차트를 잠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이 구간에서 상승이 컸죠. IEA의 2021년 수요에 대한 긍정적인 소식과 EIA의 재고량 감소로 인해서 가격이 상승을 합니다. 그리고 한 달 차트 같은 경우는 지금 이런 상태고요. 지금 3월 중순 가격을 거의 만회하고 있고 앞으로도 상승할 것이라고 지금 보여집니다. 브렌트 역시 상승폭이 컸던 목요일이었고요. 그리고 현재 이러한 상황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가솔린 같은 경우는 WTI보다는 브렌트에 가까운 그러한 지금 차트를 보여주고 있는데 가솔린은 현재 1주, 2주 동안 계속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시면 2주째 상승을 하고 있고요. 이는 여름철 휴가가 지금 시즌이 다가오고 있죠. 이제 한 달 정도 남았는데 한 4주 5월 31일이죠. 메모리얼 데이부터 시작이 되니까요. 하지만 피크는 7월 4일 독립기념일입니다. 독립기념일. 그렇기 때문에 짧게는 한 달, 4주, 길게는 약 10주 정도 남았고요. 그러면 가솔린 가격과 물가 상승을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 여기 보시면 라틴 아메리카입니다. 남아메리카죠. 멕시코가 줄었으니까 중앙 아프리카, 아메리카도 포함이 되는 거죠. 라틴 아메리카. 현재 여기는 가격이고요. 여기는 인플레이션 상승률입니다. 현재 비교를 해보시면 미국 앞마당에 있는 신흥 국가들 멕시코, 칠레, 브라질 그리고 리마 요거는 나라가 아니라 CPI고요. 현재 그 상황을 보시면 이게 지금 2021년 4월, 2020년 5월입니다. 현재 이 나라 국가에서 약간 조금 차이는 있긴 한데 인플레이션이 칠레를 빼고는 지금 브라질과 리마 그 다음에 이 국가들 같은 경우는 11월부터 상승이 시작이 심하게 되고 있고요. 멕시코 같은 경우는 이들 국가보다 먼저 상승을 하고 주춤을 했다. 하락을 했다 다시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가솔린 수요가 증가하고 물가 상승률도 같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는 실수요이기보다도 가격 상승, 다시 말해서 달러 혹은 이들 국가의 라틴 아메리카 국가의 화폐 가치가 하락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재화와 서비스 숫자는 일정한데 종이돈이 많이 돌아다닌다고 볼 수 있는 거죠. 현재 지금 에너지 가격에 반영이 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미국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 미국은 저번 주에 이어서 릭 숫자가 증가했고 캐나다는 소폭으로 감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EIA가 발표한 재고 발표를 보면 원유는 600만 배럴 정도 하락을 했고요. 그래서 수요일 날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목요일과. 그리고 가솔린은 약 31만 배럴이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디스틸 같은 경우는 약 200만 배럴이 하락을 했습니다. 예, 그러면 미국 국내 원유 생산량과 수입 공급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1년 전의 생산량은 1170만 배럴 정도 됐고요. 하루당. 현재는 1100만 배럴에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입량을 보면 현재 거의 600만 배럴 육박하게 지금 수입을 계속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급량은 1년 전에 비해서 하락을 했죠. 고무적인 게 생산량은 줄었고, 그리고 현재 수입량은 일정하게 유지가 되고 있고요. 하지만 국내에서 재고로 하루 수요량을 나눈 결과 1년 전보다는 적게 잡혔습니다. 이는 실제 수요가 살아나고 있느냐, 아니면 미국의 생산량이 하락을 했기 때문이냐, 아니면 이 둘 다 지금 이유가 되느냐, 그런 문제겠죠. 예, 그럼 정유 생산량을 보겠습니다. 정유 생산량 같은 경우는 계속 꾸준히 유지를 하고 있죠. 하지만 2020년, 19년에서 20년, 그리고 20년에서 21년을 보면 현재 이런 갭이 계속 있습니다. 여기는 텍사스 상황이 겹쳐서 더 큰 폭으로 문제가 있는 거고, 현재 같은 경우는 요거는 2020년 코로나기 때문에 단순 비교가 문제가 되긴 하지만, 현재 여기 그림으로 보시면 생산량이 점점 회복을 하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생산량이 회복이 되려면 아직 멀었습니다. 현재 여기 보시면 중요한 거를 보시면 중서부, 그리고 서부, 그리고 이스트 코스, 동부, 그리고 로키 산맥 지역에서는 물론 이게 하락이 있긴 하지만 일정하게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일정하게. 하지만 텍사스, 미국의 정유 공장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남아나는 정유 제품을 미국 기타 지역에 수출을 하고, 그러니까 판매를 하고 있는 그런 텍사스 주 같은 경우는 크게 하락을 했다 반등을 하는 상황이죠. 하지만 여기서 보실 때, 여기 픽했을 때 지금 현재랑 이렇게 보시면 약 100만 배럴에서 그 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 이상. 그렇기 때문에 정유 생산량과 미국 수요량을 맞춰주려면 걸프 코스트에 있는 텍사스와 루이지애나, 뉴멕시코 지역에서 원유가 생산이 원활하게 돼야 됩니다. 하지만 1300만 배럴을 찍고 현재 1100만 배럴에서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셰일 컴퍼니들이 현재 파산을 계속하고 있고, 더 지속적인 투자가 이루어질지도 회의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앞으로 수입량을 증가시켜서 부족분을 메꿔야 된다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 바이든의 새 정부에 들어서고 그 에너지 장관이 사우디에게 오일 생산량을 증가해
해달라고 요구를 한 것과 이란과 관계를 복원해서 이란의 원유 수출을 도움으로써 원유 가격을 안정시키려는 바이든의 이중적인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거죠. 재생 에너지를 투자를 해서 화석 연료에 대한 비중을 높이자고 지금 말을 하고 있지만 그거는 뭐 단 시일 내에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죠. 현재 그러면 EIA에서 지금 준비한 자료로 보면 가솔린의 수요는 현재 약 880만 배럴, 작년에 비해서 무려 240만 배럴이 증가를 했습니다. 뭐 4월 10일 같은 경우는 뭐 셧다운이 발효되기 한 달 전이니까 한 달 뒤니까 굉장히 하락을 했고 현재 2주 전과 1주 전을 비교해서도 계속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1년 전과 비교해도 높습니다. 그러면 공급량은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 공급량은 1년 전에는 36.2일이었는데 현재 같은 경우 공급량이 전주에 비해서 계속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증가를 했긴 했지만 현재 이거는 지속적인 그런 트렌드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현재 가솔린 생산은 증가되고 있다. 뭐 이유에 어떻든 여름 서머 시즌을 준비하기 위해서 생산을 하든 그리고 정유회사의 특성상 계속 공장을 돌릴 때 가솔린과 디젤과 제트유와 기타 정유 생산품을 계속 생산할 수밖에 없는 어느 한 부분만 생산할 수 없는 그런 구조죠. 네, 그럼 좀 빨리 가겠습니다. 현재 여기서 보실 거면 여기 2월이고 여기도 2월입니다. 현재 여기 리테일 소매 가격이죠. 현물 가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는 선물 가격입니다. 현재 보시면 이 미묘한 차이가 있지만 여기는 2월 뒤에 지난 다음에 그리고 2월이 오기 전에 2월 중 이렇게 보시면 선물 가격이 현물 가격을 지금 앞서간다고 보실 수도 있는데 현재 날씨의 영향으로 인해서 그리고 경기 부양책 체크로 인해서 이런 약간 변화가 있다는 거를 약간 좀 보시고 약간 시차적인 차이가 있다는 거. 그리고 현재 현물 가격과 선물 가격은 2019년에서 20년 사이에 그 가격을 현재 보다 더 높게 거래되고 있다는 걸 보시고요. 현재 크루드 오일은 5억 배럴보다 적지만 여전히 많은 4억 92,200만 배럴이고요. 1년 전보다는 많이 줄었지만 1년 전에는 팬데믹 시작됐기 때문에 그것도 감안을 하셔야 됩니다. 그 팬데믹이 시작된 다음에 급속으로 증가된 원유, 재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빠져가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원유가 비정상적인 상태에서 정상적으로 회복되는 상황에서 재고가 급속하게 하락을 하는 거지 경기가 회복이 돼서 수요가 증가해서 실수요가 증가해서 하락을 한다고 보시면 안 됩니다. 예전에 못 썼던 걸 지금 쓰는 거니까 그렇게 계산을 한번 하셔야 되고요. 가솔린도 계속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디스틸 같은 경우를 보면 뭐 디젤유를 보겠죠, 주로. 하지만 현재보다 증가를 하고 있죠. 1년 전보다. 이는 디젤은 코로나 상황에서 그다지 타격을 많이 보지 않았습니다. 트럭이나 기차나 이렇게 화물 쪽으로 선박이나 계속 재화를 날라줘야 하기 때문에 일정했는데 가솔린과 제트유 같은 경우는 직격탄을 맞았죠. 현재 여기 보시면 디젤 같은 경우는 오히려 현재 1년 전에 비해서 증가를 했습니다. 저번 주에서도 증가를 했고요. 저저번 주보다는 소폭으로 감소를 했죠.
예, 그럼 미국 가솔린 평균 가격을 보겠습니다. 현재 2불 87센트. 현재 서부 섬지역 알래스카 같은 경우는 굉장히 하와이 같은 경우는 굉장히 높고요. 남부 같은 경우는 싸게 편성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전국적인 가격을 한번 보시고요. 그러면 가솔린 가격을 지난 4년과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2달러 86센트 갤론이죠. 지금 2020년과는 비교를 하지 않겠습니다. 워낙 차이가 있고. 하지만 2019년과 18년을 한번 비교를 해보겠는데 19년 같은 경우 가격이 이렇게 형성이 되고 있죠. 4월 달에 보시면. 그러면 현재보다는 가격이 2018년과 2019년은 2021년 가격보다 쌌다는 거죠. 그러면 이 차이가 한 그래프에서 봤을 때 한 10센트에서 20센트 차이가 나긴 하는데 이 차이가 말해주는 게 무엇일까요? 실수요가 있어서 가격이 상승을 한 건가? 아니면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가격이 상승했는지. 실수요로 인해서 상승, 공급과 수요의 불균형, 아니면 물가 상승. 이런 시나리오가 있는데 시청자분들은 어떤 시나리오를 선택하실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그러면 하방과 상방, 선물 상승의 요인은 선물 하락 요인과 말만 슬쩍 바깥이 비슷하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 백신이 접종이 되고 있고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하기 때문에 상승을 했고, 그리고 사우디와 오펙이 감산을 유지한다는 거, 그리고 이번 주 같은 경우는 긍정적인 소식, 수요에 대한 세계 수요에 대한 긍정적인 소식, 그리고 EIA 재고 발표했을 때 약 600만 배럴 하락했다는 거죠. 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지금 인도와 일본 그리고 브라질 같은 경우 지금 락다운을 더 연장하고 수요가 감소하고, 그리고 사우디가 가격을 상승시켜서 인도 같은 경우는 미국산 원유를 사고, 그리고 락다운 걸려서 뉴델리 같은 경우는 7일 동안 이번 주부터 월요일부터 다음 주까지 지금 임시적으로 7일을 했는데 지금 수요가 굉장히 감소하는 상황이죠. 그리고 확진자도 지금 인도 같은 경우는 증가, 이들 국가도. 그리고 이란, 베네수엘라와 핵 협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스라엘과 문제가 있어서 증가가 되지 않고 유지가 될 수 있다. 이러한 변수가 있죠. 이러한 변수는 뭐 이스라엘 그리고 브라질 같은 경우죠. 브라질이 죄송합니다. 사우디. 예, 그럼 고용 및 실업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청자 수 같은 경우는 신규는 대폭 줄었죠. 거의 뭐 15만 명 정도 줄었고 긍정적인 소식이죠. 노동부에서 지금 발표한 거. 소매 판매 가격은 1,400불 명당 체크를 받았기 때문에 또 판매가 증가했습니다. 상무부의 보고를 따르면요. 그리고 코로나 실업 신청자 수는 현재 1주년을 맞이하고 있는데 굉장히 높은 상태가 지금 유지가 되어 있고요. 노동부에 따르면. 그리고 다우 지수가 34,000을 다시 돌파했습니다. 지난주 목요일이고요.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는 목요일 날 4월 14일이죠. 14,000포인트를 다시 안착했는데 이는 2월 이후 처음 일어나는 상황이고요. 그 코인베이스 요즘 광풍 불고 있는 크립토 커런시 가상화폐죠. 상장을 했고 CEO 암스트롱이 2억 9,180만 달러를 그날 당일 매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비코인 리플 그리고 기타
스몰 코인들, 잡코인이라고 하죠. 급등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원자재 가격이 상승을 하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목재에 관심을 두고 지금 포지션이 있습니다. 현재 그 포지션을 좀 정리를 했는데 현재 목재 가격이 두드러지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뭐 골드도 뛰었고 플라티늄도 뛰었고 기타도 많이 뛰었지만 현재 제가 포커스하는 건 목재고요. 이거는 오펙 플러스 미국 기타 상황을 보면 인터내셔널 에너지 에이전시에서 발표한 거는 2020년은 1일 870만 배럴이 감소했고 2021년은 570만 배럴이 상승을 했다. 이 2020년과 2021년을 비교했어도 그다지 늘지도 않고 지금 상황인데 절대적인 그 분모가 감소를 했기 때문에 지금 9,670만 배럴이 1일 수요라고 했는데 이로 인해서 브렌트와 WTI와 가솔린이 급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생산량은 1,100만 배럴이 계속 유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셰일 에너지 회사 및 기타 에너지 회사들이 파산을 계속하고 있고 현재 2021년 1분기만 해도 8개의 큰 회사가 파산 신청을 했고 이로 인해서 셰일 특수가 종말이 되고 있다는 거에 굉장히 무게를 실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도를 보면 코로나 사태로 인해 수요가 증가를 했고요. 인도와 중국이 어느 정도 수요를 받쳐줘야지 석유 가격이 상승을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것과 중국도 수입량을 감소하고 인도도 지금 상황이 안 좋고요. 그리고 미국과 이란 협상이 돼야 생산량이 증가되고 수출이 돼서 가격이 하락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스라엘과 이란과의 지금 문제로 인해서 협상이 지금 난항을 겪고 있다는 거. 그리고 국제에너지 에이전시에서 현재 2015년에서 2019년이면은 5년이죠. 4년이죠. 4년 평균을 봤을 때 57만 배럴 현재 지금 과잉 초과라고 보고 21년 7월에는 2억 4,900만 배럴이 2015년과 2019년 평균치보다 초과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세계적으로 원유 과잉 초과가 지금 감소를 하고 있다는 거죠. EI에 따르면. 예, 그러면 결론인데요. 뭐 펀더멘탈은 저는 아직도 공급 과잉이 해소가 되지 않은 상태고 현재 EIA랑 IEA에서 그리고 기타 미디어에서 준 자료를 보면 뭐 개선이 되고 있다. 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모멘텀이 상승이 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긍정적인 세계 원유 수요 전망과 그 다음에 재고 감소로 인해서 상승을 했는데 예전에도 EIA에서 부정적인 전망으로 해서 가격이 약간 하락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재고가 증가를 뜻밖의 해서 그거를 또 참고하시고요. 현재 오펙 플러스 같은 경우는 감산을 줄이고 증산을 조금씩 하되 가격이 문제가 된다면 시장 점유율에 문제가 된다면 증산 속도를 줄일 수도 있다. 이렇게 계속 발표를 하고 있고 그리고 현재 중반기 또는 하반기 경기 부양책 그리고 이것과 상관없이 2021년 상반기가 끝나고 하반기에 이제 원유에 대한 그런 가격이 또 상승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백신 접종에도 불구하고 지금 세계적으로 락다운이 많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원유 같은 경우는 현재 이번 주, 저번 주 상황을 보면 수요일 이후 60대 초반, 이제 중반에 거의 바짝 붙어 있고, 그리고 브렌트 같은 경우는 지금 67불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 월요일 날 60대 후반 갈 수 있을지
이제 EIA에서 발표하는 재고와 API, 그 다음에 기타 오일, 오펙, 시장 지배자죠. 그리고 메이저 회사들의 실적 발표, 그런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현재 60대는 지켜야 된다는 인식이 굉장히 퍼져 있고요. 60대를 지켜야지 사우디아라비아나 러시아나 여러 국가들이 이제 그나마 2020년 타격을 받은 걸 만회할 수 있다는 그런 인식이 퍼져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 60달러 미만으로 떨어진다 해도 약간 확률적으로 낮게 볼 수 있고요. 현재 너무나 많은 통화가 지금 시장 유통이 되고 있기 때문에 가격은 어느 정도 유지가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고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공유, 댓글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그러면 안녕히 계세요.